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창 최원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기록은 좀 남겨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주말 동안에, 뭐 제가 짧게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서, 텍스트를 좀 만들었고, 이 부분들을 좀 토대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차는 이제 현대차 내용이에요. 현대차 내용. 자, 오늘 주제는 현대기아차 그룹을 사야 하는 이유. 그리고 하락장수 유일한 성장 그룹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부제를 좀 달았습니다. 전일 뭐 내용들을 좀 잠깐 좀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대차인데 현대차를 좀 한번 클릭 한번 해보셨고 이 관련된 뉴스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선 바이든 현대차 한미동맹 맺었다. 현대차 그룹 미국에서 조지아 공장 6조 3천억 원 투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그동안에 현대기아차에 대한 성장성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스토리들이 워낙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진짜 뭐 엑셀레이터, 가속 페달을 좀 밟을 수 있는 뭔가 좀 전기가 좀 마련된 것 같아서, 제가 여태까지 계속 뭐 현대기아차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들, 긍정적인 뷰들을 상당히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방점을 좀 찍은 것 같아요.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를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 그룹의 전체적인 밸류 체인,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지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시장에서 정말 유일하게 좀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을 좀 짧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기아차 그룹의 현대기아차의 성장 구도를 좀 보셔야 되는데, 2000년대 초반에 글로벌 시장 내에서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좀 부상을 했습니다. 뭐 소나타라는 정말 엔트리급 모델에서 미국 내에 대한 판매 속도가 워낙 좋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 내에서 뭐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좀 받았던 시기였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10% 근접하는 이제 점유율을 좀 기록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일본 차량들의 뭔가 이제 포지션 자체를 현대기아차가 좀 잡아먹었던 시기였고, 그 부분들로 이제 인해서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왔었는데, 사실은 좀 정체가 좀 됐었었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정체가 좀 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요번 코로나 시대를 좀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확산이 가속화가 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 1차 성장이 끝나는 시점에서 2차 성장을 만들 수 있는 뭔가 계기가 좀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계기를 놓치지 않고 현대기아차가 좀 잡아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른 그룹사들이 무언가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 속에서 뭔가 해답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좀 분주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방아쇠는 당겼어요. 트리거 역할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좀 맞추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기아차의 올 한 해 주가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로 재편되고 있는 과정에서 자동차 산업 내의 주도권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과제거든요. 근데 그 중요하고 뭔가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에서 내가 그 성장 포인트를 딱 잡아내고 있는 기업이 현대기아차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은 플랫폼이거든요. 전기 플랫폼.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EGMP죠. 전기차 전용 플랫폼 양산을 대부분의 업체보다 좀 빠르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이라는 게 사실은 3개 정도밖에 안 돼요. 테슬라, 그 다음에 폭스바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딱 요 세 그룹을 제외시키고 나서는 뭔가 이제 신 플랫폼이 거의 전무한 상태. 일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뒤늦게 뛰어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 내에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제 좀 관가하는 흐름들을
현대기아차는 지금 놓치지 않고 공격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들, 공격적인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그러니까 현대차라고 하겠습니다. 현대기아차라고 하게 되면 좀 너무 길어서 현대기아차 그룹의 성장 스토리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좀 쓰여질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요번 조지아 공장, 그러니까 제3공장이잖아요. 일단 현대가 알라바마, 그 다음에 기아가 조지아,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조지아 3공장. 그쵸, 세 번째 공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지아 공장을 통해 가지고 2024년도, 2025년도, 2023년도부터 이제 전기차 양산 능력을 연간 50만 대 돌파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러한 성장 동력의 배경은 뭐 앞서서 뭐 말씀드렸던 뭐 뉴스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공장 증설, 공장 신설, 공장 건설, 뭐 이 부분들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생산의 미국 현지화가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2021년도 이후에 유럽이라든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자동차 산업 내에서 전기차의 침투율 자체가 한 5%에서 한 6%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뒤쳐져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뒤쳐져 있는 상황들인데, 이 뒤쳐져 있는 상황을 따라잡는 수밖에 없는 미국 내 산업이다라고 했었을 때, 전기차 공장, 전용 공장이잖아요. 전용 공장. 네, 전용 공장을 딱 신규로 좀 증설을 하고 건설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현대차 그룹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좀 마련한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 10% 점유율을 기록한 이후에 2021년도 들어서 다시 지금 10%에 진입을 했거든요. 미국 시장 내에서. 근데 그 주요 요인들을 좀 보게 되면 팰리세이드, 여러분도 요새 아시죠? 대형 SUV. 저는 이제 SUV를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워낙 또 시대의 흐름들이니까 대형 팰리세이드, 그 다음에 이제 제네시스, 프리미엄 브랜드죠. 그 다음에 이제 HEV, 복합적인 변수가 좀 작용을 한 결과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동안에는 중저가 라인이라든지 엔트리 라인으로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기아차에 대한 이제 변화 흐름들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다양화됐죠. 예. 그러니까 모델에 대한 이제 다양화를 통해 가지고 점유율을 좀 높이는 전략들을 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먹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SUV,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그 다음에 이 GMP 기반의 전기차를 핵심 차종들의 현지 생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전기차를 핵심 차종들의 현지 생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기차까지 미국 내 시장에서 뭔가 혁신적인 성장 흐름들을 좀 그려준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10% 초반 그리고 9% 후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러한 점유율 부분을 미국 시장 내에서 굉장히 좀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12% 시장 점유율의 빠른 확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게 어마어마한 성과거든요. 어마어마한 성과. 그리고 전기차 시장 진출 가속화에 있어서 프리미엄 브랜드 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이 나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나간다라고 했었을 때 소비자들이 가격 결정을 하고 뭔가 이제 라인, 그러니까 모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차량의 가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일괄적으로 지급이 됐었을 때 비싼 차를 사기보다는 보조금으로 많이 채워줄 수 있는 신규 차량을 사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가격이 저렴한 차량들을 구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네, 마진이 줄어들게 되죠. 영업이익률이 줄어들게 되는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못한 메이커들은 영업이익률 자체가 그렇게 크게 증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프리미엄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프리미엄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메이커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보조금의 영향을 그렇게 덜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보조금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렇다고 되면 어쩔 수 없이 프리미엄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나는 뭐 보조금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성능이 좋은 뭔가 이제 전기 차량을 사고 싶어라고 했었을 때 프리미엄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메이커들과 프리미엄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못한 자동차의 메이커들은 점진적으로 경쟁 구도에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현대기아차 그룹이 전개를 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겠죠. 그 다음에 EV6, 그러니까 이런 차량들을 가지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미국 시장 내 점유율 상승 속도, 그리고 뭔가 이제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는 전략 자체는 굉장히 좀 유효하게 작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일본이에요, 여러분들. 앞서 제가 일본 메이커들이 전기차 시장에 상당히 좀 뒤늦게 뛰어들고 있고, 기술 격차 부분들, 그리고 플랫폼 경쟁에서 상당히 좀 많이 뒤쳐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미 2, 3년 전부터 전기차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신차를 계속 이제 내주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차의 현실적인 목표들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전기차 시장의 4%, 그리고 2026년에 19%, 그쵸? 이미 4%대에 대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20년도의 목표치를 19%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도요타나 혼다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점유율 자체가.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2026년도에 4%, 2026년도에 혼다 같은 경우는 3%. 그러니까 점진적인 계단식 상승이 아니란 얘기죠. 갑작스럽게 성장을 할 거라고 이제 비전을 제시를 해버리니까 시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예상을 하는 거죠. 일본 업체들이 4년 만에 갑작스러운 판매 반등 계획은 설명력에 있어서 상당히 좀 결여되는 거죠. 뭔가 이제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특히 제조업에서는 더 중요하죠, 여러분들. 제조업 분야에서. 그만큼 이제 기술이 뒷받침되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시장에 침투하는 전략들이 필요한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전혀 기반 자체를 잡지 않은 상황에서 터무니없는 목표치를 설정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기아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목표치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실현 가능하다, 그리고 요번 조지아 공장의 제3공장 전기차 전용 라인 자체에 대한 공장 건설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트리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의 신규 라인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되게 계획성이 있어요. 네, 계획성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팰리세이드, 그 다음에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텔룰로이드 페이스리프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넘어가게 되면 현대차가 GV70 EV, 그 다음에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는 EV9 정도, 이런 정도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전기 차종들을 계속적으로 발표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현대기아차의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 자체가 올라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존의 10%에서 왔다 갔다 했었던 점유율 자체가 한 단계, 뭐 퀀텀 점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하죠, 수치상으로 10에서 한 12% 정도 성장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규모의 부분들로 놓고 봤었을 때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이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뒷받침해 주는 게 요번에 한미 동맹, 그쵸, 미국과 한국 간의 우방 관계를 재확인시켜주는 맥락에 기인하는 조지아 공장의 건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OEM 중에서 이 근본 공장 증설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OEM 중에서 미국 내 대규모 증설권으로는 거의 유일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공격적인 양적 증설 전략을 시작을 했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앞서도 언급드리긴 했지만, 일본 업체들과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격차를 확 늘려나갈 수 있는 정말 핵심 전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셨죠? 근데 뭐 부동의 1위가 테슬라고, 부동의 1위가 테슬라잖아요. 전기차 시장의 부동의 1위 테슬라. 얘네들을 잡아먹는다는 개념보다는 저는 테슬라와 아이들, 서태지와 아이들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서태지와 아이들 하기는 2명이잖아요. 그러면 테슬라와 아이들로 딱 2명으로 추려지는 거죠. 어디? 현대차와 현대기아차 그룹과 폭스바겐. 요 두 그룹으로 딱 나눠져. 이 세 개 그룹이 전체 미국 시장의 전기차를 좀 나눠먹는, 양분하는, 3분할하는 건가? 네, 3분할하는 그러한 전략들로 가는 게 저는 현대기아차 그룹의 향후 기업 먹거리에 있어서 가장 해피한 스토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서 진짜 공격적인 전략이고 정말 이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현대 기아차가 정말 엄청난 성장 속도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스들을 제가 헤드라인을 좀 캡처를 했는데 6조 3천억 투자 현대차 그룹 미 전기차 생산 체계 바이든 방안 맞춰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발표를 했고 오늘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사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조지아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하고 이제 정재훈 현대자동차 사장이 이제 사인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신문 기사 내용인데 뭐 앞서서 이 부분들은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그 뒤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간 생산 능력을 30만 대 규모로 지어지며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한 다양한 전기 차종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신설하는 공장은 조지아주 기아 미국 생산 범위가 4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엘리바마 그죠, 기존의 현대차 생산 공장 알라바마 주 현대차 생산 범위가 같이 부품 협력사나 물류 시스템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협력사도 공유를 하고 물류 시스템도 같이 공유를 한다는 거는 그와만큼 마진에 있어서 물류 비용 자체가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물류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와만큼 영업이익률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여타 메이커들과의 경쟁에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전기차가 가격 경쟁으로 딱 들어섰을 때 얼마만큼 비용 통제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 조지아 제3공장 전기차 전용 라인 생산 건설은 어마어마한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앞으로의 장기 전략으로 봤었을 때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기차 수요가 많기로 대표적인 미국 시장에서 전동화 시스템 구축을 가속하여 2030년 미국 내에서 전기차 84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꿈의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꿈의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표도 보여드렸죠. 표도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도요타하고 혼다가 2021년도에 뭔가 보여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2026년도에 4%, 3%, 갑자기 2030년도에 30%, 40%. 이거는 이제 터무니없는 수치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히려 지금 현재 현대기아 그룹에서 보여주고 있는 4, 19, 30. 요 포지션이 훨씬 더 유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거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보시게 되면 이제 각각 알리바마주에 있는 현대 알라바마 공장, 그 다음에 조지아에 있는 기아 조지아 공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부품사들이 진출해 있는 것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 뭐 화신도 있고요, 현대자치도 가까운 데 있죠, 세종공업도 가까운 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종고, 모비스, 한원시스템, 글로비스는 당연히 물류니까 같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E, 아진산업, 그리고 대원강업, 현대자치, 세종공업, 그 다음에 동원금속, 뭐 이런 부품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라홀딩스, 그 다음에 이제 만도, 이런 부품사들이 같이 하나의 패키징이 돼가지고 딱 들어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일원화된 모습들을 좀 갖췄다, 삼각편대가 잘 갖춰져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그룹뿐만 아니고 현대기아차 그룹의 미국 내 공장의 밸류체인 안에가 들어가 있는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 2021년도까지 이렇다 할 성장을 많이 못 보여줬죠. 그러니까 부품사들이.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는 크게 좀 성장을 하는 그림들을 좀 보여줬는데, 워낙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원가 압박을 좀 많이 받았고, 그리고 생산량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시장 내에서의 성장 가도는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품사들의 주가는 정말 터무니없이 좀 하락세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 요번 2022년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아마 실적에 대한 개선세는 상당 부분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성장들이 어떻게, 실적들을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협력 구도 자체가 어느 정도 더 밀접하게 관계가 좀 끈끈하게 좀 이어지는지 체크를 하시게 되면 정말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 그룹이 2005년하고 2010년도에 신규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공장들을. 그래서 양적 성장을 본격화했는데, 이러한 이제 전례들을 봤었을 때 요번 조지아 공장 제3공장 건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내 총 현지화율 자체를 60% 근접한 수치를 좀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앞서 제가 언급드렸듯이 전기차의 전용 공장을 통해서 물류 비용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경쟁에 있어서 타 메이커들과의 경쟁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뭔가 이제 성장 모멘텀들을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2007년도에서 2008년도, 2009년도, 11년도까지 이어지면서 기아가 미국 내에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성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 주춤하다가 2019년도 들어서면서부터 EV 생산, SUV 투입,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절대적인 볼륨이 좀 급증을 하는 시기를 우리가 좀 맞이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성장을 한다? 그러니까 직전 고점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이 부분들은 아마 전기차가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대기아차가 보여주고 있는 전략 자체는 정말 기대하는 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앞서 언급드렸듯이 지도로 좀 보여드렸죠.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동반 진출을 한 기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부품 업체들의 주가를 결정짓는 거는 일단은 완성차입니다. 완성차가 많이 팔려야 되고, 완성차가 많이 생산을 해야 되고, 생산하는 만큼 미국 내에서 생산이 많이 돼야 되고, 판매가 좀 많이 돼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이 결정을 질 가능성, 그리고 일부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꼭 현대기아차의 밸류체인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외적으로도 미국이나 북미 내에 위치한 타 5위 수주 모멘텀들도 가지고 있어서 기술력만 확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대기아차에 공급을 하면서 곁다리로 다른 쪽으로 또 공급을 할 수 있는 뭔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뭔가 이제 밸류를 좀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더 좀 퀀텀 점프를 하겠죠.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지금 부품 쪽으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미국 내에서 성공을 하려면은 이 세 가지가 딱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 업체들이 일단은 현재 R&D 및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의 경쟁력이 극대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기차 특성상 배터리 하우징 관련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된다. 이게 이제 부품 업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알라바마와 조지아 공장 벨트에 위치한 기업 중 밸류체인을 같이 가지고 있고 지리적으로 좀 가까이 있는 기업들, 앞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기업들 안에서 성장하는 애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아셨죠? 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SL이랑 이제 화실이잖아요. 이러한 부분들하고 이제 설설 이제 가격대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 이러한 이제 만도라든지, 그다음에 세종공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평화종고 이런 것들, 한온 시스템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좀 보시게 되면 SL 같은 경우는 완성차 독점 공급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램프 쪽에서. 그리고 전기차의 BMS 수주를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기차뿐만 아니고 내연기관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SL에 대한 성장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부품까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들을 좀 감안을 하게 되면 부품 쪽에서 내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은 일단은 탑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SL 정도 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도 같은 경우는 주물 공장을 갖춘 전방 부품 대응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화신 같은 경우는 완성차 수요의 50%가량을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경쟁사가 좀 있을 거예요. 화신 같은 경우는. 네, 경쟁사가 있는데 어차피 규모가 좀 커지게 되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벤더 하나만을 물고 가진 않거든요. 한 2워나 3워나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 벤더 자체 물량이 축소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화신도 같이 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다시 한번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리바마주하고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기아차 공장에 인접한, 그리고 그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좀 기억을 하셨다가 언제든지 내가 이제 딱딱딱 꺼내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 업체들에 대한 흐름들도 좀 같이 보셔야죠. 아무래도 전기차가 딱 들어가게 되면 외형도 외형이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외형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 가격이 거의 절반이잖아요. 뭐 거의 절반이면 절반이 넘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PER 자체가 너무나 높아가지고 시장 내에서 성장주로 분류되면서 좀 큰 변동성을 좀 보여줬던 이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다시 한번 새롭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같이 맞물리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미 기본적으로 SK온하고 LG 쪽에서 지금 물량을 받아가지고 전기차를 생산을 할 텐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셀 기업들이 뭐 이제 유럽 쪽의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미국 내에서 전기차의 격전지로 또다시 한번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셀 기업들이 상당 부분 성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연간 생산량이라든지 완공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시장에서에 대한 모멘텀들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셀 기업들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면 아직까지는 뭐 부품이라든지 재료 관련된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는 LNF와 LG에너지 솔루션의 뭐 공급 계약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빵 뛰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개인적으로는 현대기아차 그룹의 조지아 공장에 대한 건설 부분들은 현대기아차 그룹주에도 좋죠. 당연히 물론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좋은 거는 부품, 그 다음에 또다시 한번 2차전지.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생산의 모든 밸류체인 자체, 이 관계도 자체가 다 한 단계 더 레벨업되고 그동안의 하락 부분들을 만회를 할 수 있는 상승 구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포커스 맞추셔가지고 필히 사야 되는 종목이다. 필히 사야 되는 종목이다. 현대기아차, 현대기아 부품, 그 다음에 2차전지, 밸류체, 이 세 개는 묶으셔가지고 같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분명히 수익은 날 수 있다. 엄한 테마주들, 엄한 종목군들 혹시라도 행여라도 물려서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정을 못 짓는다 라고 했었을 때 좀 용기를 내셔가지고 이렇게 2022년도에 성장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굉장히 목말라 있는 시점에서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던져주고 그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형성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 산업 내에서 종목을 고르신다, 종목을 투자를 한다 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성공하시지 않으실까, 저는 과감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저희 회원님들하고 부품주들은 일단 던져놨습니다. 부품주는 전도는 상황이고 2차전지 쪽도 셀 쪽은 한 종목 정도 가져가고 있어요. 셀 쪽. 그래서 부품주를 한 종목 정도 더 추가를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금서부터는 조금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눌림목을 통해서 제가 신규로 매수를 들어갈지, 아니면은 가격이 높아도 더 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뛰어들지는 제가 지금 이 시간대에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 회원님들과 함께 리딩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놓은 과정에서 이 종목군들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있고 앞으로 살 종목군들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시장 내에서 뭐 이것도 못 사겠고 저것도 못 사겠고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필히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포지션을 딱 구축해 놓으시고 관련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신다 라고 하게 되면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두시리라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저희 리디방, 그러니까 종목을 선택을 못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홀리더 매매반 2주 회원 모집입니다, 여러분들. 6개월 6개월하고 이제 3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1668-4732로 전화 주셔서 같이 저희 방에 좀 들어오시게 되면 좋은 결과물들을 좀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회원님들과 함께
매매를 했던 내역들을 제가 항상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편인데, 요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게 되면, 우리 회원님들과 매매를 했던 4월달, 5월달, 6월달에 대한 매매 내역들을 좀 보여드리게 되면 굉장히 좀 간단해요, 여러분들.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우리 VIP 회원들한테, 그러니까 요번 주 3주차까지 매매를 했던 내역이에요. 5월달에서부터 5월달 한 달 내내. 네, 3주차는 요만큼 수익 실현을 시켰습니다. 할인, SR, 대성에너지, 수산중공업, 정다운, SFA 반도체, 보성포화텍까지 이런 식으로 좀 수익 실현 시켰고요. 그리고 문자 내역들도 저희는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수익 실현 시켰던 문자 내역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객관화된 자료들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매매했던 내역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를 기반으로 해서 어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그냥 명확하게 그냥 매도하겠습니다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제가 리딩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초보분들께서 뭔가 이제 명확한 리딩하는 사람이 명확한 가격대를 제시를 하지 못하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내 혼자 스스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그렇게밖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매수매도 타이밍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들도 많고, 그렇게 하는 게 저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책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4월달에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개의 종목을 수익 실현 시켰죠. 위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네페스, 지네어, 신세계인터, GK 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가서는 음식 관련된 종목군들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좀 거뒀는데, 시장의 시류를 잘 읽고 있다, 빼놓지 않고 잘 읽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통해서 우리 VIP 회원들에게 리딩을 제공을 하고 있고,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종목에 대한 리딩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많이 보시고, 저만큼 객관화된 자료들을 제시를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다 공개하는. 아셨죠? 네, 이런 것들. 제가 매일매일 주간마다, 매일매일이 아니죠. 매주마다 주간 리뷰를 통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다 보고를 드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수익률들, 그리고 내가 수익을 좀 거둬들이기 쉽지 않고, 그리고 매매하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뭔가 이제 시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빠짐없이 1668에 4732 들어오셔서 홀인원 매매번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현대기아차의 요 관련된 뉴스는, 요 관련된 모멘텀은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하반기를 책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현대기아차 그룹의 앞으로의 주가 방향, 향방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